네, 매년 이맘때쯤 되면 직장인들이 기대하는 게 있죠. 바로 13월에 보너스라는 별칭을 붙고 있는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조금 전인 오전 8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 새로운 의료비 공제와 같이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고 하니까요. 미리 꼼꼼하게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13월에 세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확인해야 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경희대 글로벌 미래교육원 권혁중 외래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그러니까 좀 쉽게 연말정산 항목들을 확인하고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 간소화 서비스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의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제 정부는 이제 근로자 대상으로 근로소득세라는 걸 걷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기준이 뭐냐면 총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 대로 해갖고 이제는 간이 세액표 기준으로 나누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정확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세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소득의 재분배라든지 정책 지원 정책이 담겨야 되는데 사실 이게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럼 정부는 이제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공제라는 항목에서, 그러니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통해서 이거를 소득의 재분배를 이뤄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빠졌죠. 그러면 이제 이걸 포함시켜야 돼요. 근데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나 아니면 세액공제를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 이제 교육기관이라든지 의료기관, 금융기관에서 받습니다. 이걸 따로따로 가서 받아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납세 편의 제고라든지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서 국세청에서 전산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한 큐, 공인증만 하면은 이거를 알아서 전산해서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간소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늘부터 이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맞습니다. 홈택스 말고 네네. 손택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손안에 든 홈택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줄여서 손택스라고 얘기하는데 손안의 홈택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손택스 하면 뭐 다른 서비스인가? 그렇지는 않고요. 홈택스를 모바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손택스로 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스마트폰 키시고 이제는 그 다운로드하는 데에서 손택스라고 치시면 손안의 홈택스라고 해서 가로치고 손택스라고 뜹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게 아니다. 같은 서비스다. 하지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특히 오래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연말정산이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항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 요즘에 말씀해 주신 뭐 손택스라든지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해주면서 자동으로 많이 계산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좀 직접 챙겨야 될 부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있죠. 당연히 이제는 많이들 해봤을 텐데 첫 번째로 안경이라든지 아니면 렌즈라든지 보청기 부분 이거는 따로 좀 챙겨 주셔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것은 5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신용카드 영수증 외에 뭘 챙기냐면 시력 교정용 영수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꼭 이제는 뭐 사신 데에서 꼭 받아내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월세 부분입니다. 월세 부분인데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공제 대상이 돼요. 정확히 말하면은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12%,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10%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꼭 이제 챙겨 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좀 기준이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세 세액 공제가 바뀐 게 뭐냐면 기존까지에는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이신 분들은 해당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지방에 사신 분들 좀 억울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평수는 커요. 그럼 난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뿐만 아니라 3억 원, 귀신시가가 3억 원 이하이신 분들한테도 됩니다. 그럼 뭐냐면 지방에 있는 집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혜택이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제 포함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세 번째로 보면 유학 비용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유학 비용도 따로 챙겨주셔야 되는데 유학에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해외에서 보내고 있다. 그럼 학교에서 서류를 띄신 다음에 이제 국세청에 납부하시면 되거든요. 신고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 군데 포인트 정도는 좀 짚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혹시 줄어든 공제 항목도 있나요? 줄어든 공제 항목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7세 미만이신 분들이 예전에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0세 이하이신 분들은 다 포함이 됐는데 7세 미만은 포함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동수당을 받잖아요.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이번에 좀 바뀌었어요. 이게 좀 줄어들었죠. 이제 혜택 자체가. 그래서 7세 미만은 안 된다. 사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면세품 구매액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19년도 2월 12일 이후부터 이제 면세품 구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혜택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좀 어떤 항목들이 좀 바뀐 부분도 있어요. 이건 아예 혜택이 줄어든 부분이고 바뀐 항목이 뭐냐면은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 미술관 입장 시청카드 30분의 소득공제 적용이 됩니다. 이건 좀 혜택이 좀 늘어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좀 늘어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가지 혜택이 또 늘어난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건 보면 산후조리원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 7천만 원 또 이하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1회당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졌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한 가지 좀 짚어드릴 게 산후조리원 비용이 이게 간소화 서비스 안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안 잡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꼭 자기가 확인하고 내가 없다. 그러면 산후조리원 가셔갖고 영수증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신고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꼭 챙겨 주셔야 되겠다. 또한 임차 보증금 이제는 그 보증보험도 포함이 됩니다. 이게 네.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임차 보증금을 할 때 전세금 뗄까봐 보증보험 가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것은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잘 알고 진행을 네네네.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이 연말정산 하다 보면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맞습니다. 현금 영수증 이렇게 해주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부양가족에서 연말정산이 포함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럼요. 이제 근데 조건이 있어요. 먼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적공제라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인적공제가 뭐냐면 이제 소득공제 항목에서 포함되어 있는데 예. 소득공제할 때 우리가 보통 인적공제를 받잖아요. 150만 원을 이렇게 기본적인 소득에서 빼줍니다. 예.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부양가족이 1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연소득이. 이게 좀 조건이고 또 한 가지 만 20세 이하이거나 예. 아니면 60세 이상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이게 조건인데 근데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이 만 60세 이하이신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난 혜택 아무도 못 받나요? 그러게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닌가요? 인적공제는 못 받아도 네.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부모님이 쓰신 신용카드 아니면 뭐 기부금 아니면은 뭐 의료비 이런 거는 만약에 내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조건 하에 내가 실제 부양하고 있는 조건 부양을 하에 해야 되는 안에서 거군요.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세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네, 어머님이 그러게요. 60 넘어가니까 아무것도 못 받나 보다. 그렇진 않다. 미만이어도 받을 수는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받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많이 이제는 잊히시는 게 좀 챙기지 못하는 게 장애인 소득공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장애인 소득공제하면은 내가 장애인 카드가 있어야지만 소득공제 되나? 그런 거 그렇진 아니에요? 않고요. 아. 만약에 이제 부양가족이나 본인이 그래서 뭐 암에 걸렸거나 아니면 뭐 중풍이 있거나 이런 중증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갖고 의사한테 뭐냐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증명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장애인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근데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또 뭐냐면 만 19세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그 자녀분들의 공인증서를 가지고 그 뭐냐면 정보 활용 동의를 꼭 받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걸 까먹으세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냥 자동 전산이 됐기 때문에 네. 애가 그렇죠. 어리니까. 근데 이제 만 19세 되면 다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 같은 경우에 꼭 정보 동의를 꼭 받아야지만 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가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이제 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꼭 이거를 정보 동의를 받아주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혹시 그 연말정산 기간 놓친 직장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연말정산 기간이 있는데요. 그걸 놓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는 중도 퇴사자가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 뭐냐면 퇴사자. 그러니까 이게 19년 귀속이잖아요. 예. 19년 귀속이다 보니까 19년도에 퇴직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이 자동으로 됩니다. 퇴직할 때. 근데 혹시나 내가 연말정산을 못 받았다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직장에 가서 원천징수 영수증 받으신 다음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내시면 되겠고요. 보통 우리가 또 시즌이 있습니다. 보통 연말정산 주요 정산 일정이 있는데 오늘부터 이제 근로자가 홈택스 쪽으로 연말정산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15일부터입니다. 오늘부터도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홈택스에 가보시면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의료비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포함이 안 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료비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난 분명히 병원을 갔는데 연말정산 해봤더니 안 나온 게 있거든요. 이게 15일부터 17일까지 어떤 서비스가 있냐면 네.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이, 그러니까 오늘부터죠. 3일 동안 만약에 내가 의료비를 했는데 안 돼 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내가 빨리 의료비를 받아갖고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17일까지.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우리가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이번에 만약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못했다 하신 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안 됐다 하더라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같이 신고해서 되거든요. 그때 네. 할 수 있군요. 예, 그다음에 또 여기에 걸리는 게 요즘에 그 유튜버라든지 예. 아니면 여러 가지 투잡을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 때 처리가 되는 것이고 예. 나머지 뭐 기타 소득이라든지 우리가 종합소득세 얘기하는 6가지 이런 항목들 같은 경우는 5월에 따로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관련해서 권혁중 매례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